안녕하세요, 메글상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호주 소식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다루게 된 계기는 한국 매체에서도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고요. 호주 이슈 자체가 연일 미국과 중국, 유럽 상황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뜻은 뭐냐면 호주는 이제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폭발적인 증가라든지 확진자 증가라든지 사망 수가 증가했다면 한국 매체에도 끊임없이 소개가 됐을 텐데 호주는 상당히 많이 진정이 돼가는 모양새입니다. 아직은 한국을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기사를 취합해보고 제가 봐온 경험으로서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따라갔기 때문에 많이 진정이 됐다라고 봐요. 거기에 관련된 소식을 한번 알려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오늘이 4월 16일인데 4월 16일 호주 상황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호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저의 의견입니다만 호주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이라고 봐요. 인구가 얼만큼 적은 인구 밀도 기준입니다. 국토 면적에 따라 인구 밀도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진자 확산 속도도 당연히 느렸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할 때 빠른 도입도 가능하고 의결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게 결론이 나는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그거였어요. 근데 첫 번째 기사 헤드는 이번 정부에서 앞으로 다음 정책은 어떤 걸 할 것인가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할 거라고 해요. 지금 현재 모리슨 정부에서는 전화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한 방역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거절을 해온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한국이 실행했던 걸 따라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였고 이제 그에 따라서 다음은 전화기 앱에 알람 앱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위치 추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깔게 되면 확진자가 많은 지역 가게 되면 알람이 뜨도록 그리고 좀 더 소셜 디스턴싱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그동안의 정책들 한국이 했던 정책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그동안 해왔던 한국의 정책들을 따라한 건 무엇이냐 같은 게 뭐냐면 검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제가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여드리긴 할 테지만 단위 인구당 최고 많이 검사한 게 호주예요. 사실은 검사 수도 지금 미국이 조만간 제치겠지만 한국 다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확진자가 급증을 했을 당시 호주가. 그것도 제가 도표를 들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상당히 검사를 권유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100% 무료고요. 그리고 마일드 심텀에도 오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열나거나 해외여행 이력이 있거나 그리고 인후통이 심할 때 와라 라고 했다면 지금은 그냥 감기 비슷한 증상만 있어도 그냥 받아봐 라고 하는 게 호주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 이게 두 번째. 검사를 많이 하는 게 첫 번째고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한 게 두 번째라고 저는 봐요. 드라이브 스루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사진이나 이런 걸 봐도요 한국 방식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상황들 저는 한국 뉴스도 보고 호주 뉴스도 보고 있기 때문에 호주가 이 방법을 도입하는 한국 모델을 따라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호주 내에서는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어제 선거 관련해서 외신들의 극찬이 있었다라고 해서 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호주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았어요. 그냥 선거를 했다 이 와중에 그 정도만 다뤄져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자 수를 늘리는 거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도 이런 매체에서 한국 방식을 도입했다 이 한 줄이 안 나와요. 오히려 댓글에서 드라이브 스루
칭찬 일색에 달렸었거든요. 아, 되게 기발한 방법이야. 댓글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건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했어. 한국은 이미 잘 하고 있어. 라고 다뤘었던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호주의 상황은 Department Health, 뭐 보건복지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에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어요. 확진자 수가 쭉 나오는데 뭐 최대 시드니가 포함된 NSW 주 자체가 2,897명으로 주 중에서는 확진자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오늘 이 사이트에서 보면 37만 4,50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당 테스트한 퍼센트를 따지면 호주가 한국을 아마 제쳤을 거라고 해요. 며칠 전에 이것도 막 이슈를 다뤘었거든요. 호주에서 제일 많이 검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추세는 훨씬 더 한다라고 봐요. 한국식으로 샅샅이 찾아내서 확진자들을 격리를 시키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그래프는 확진자 증가 그래프거든요. 호주에서 3월 11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최대는 450명까지 1일 확진자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3월 중순 이후부터 검사 수를 상당히 많이 늘렸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루비 프린세스 호의 크루즈십인데 그걸 검사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없이 격리 기간 없이 그냥 다 돌아가 했었던 그 사건도 있었고, 아무튼 그 이후로 요때부터 정신 차려서 검사 수를 확 늘리니까 이만큼 찾은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셧다운하고 소셜 디스턴싱 상당히 강하게 하고 나서는 연일 지금 감소 추세고 1일당 나오는 게 전체 호주에서 50명 이하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와중에도 검사를 더 늘리겠다, 전투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한국을 따라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 병행이 됐었던 게 드라이브 스루 요법이 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별로 확진자가 어떻게 나왔나 쭉 분석을 할 건데요. 제일 많이 나온 게 해외 유입자입니다. 해외 유입자. 해외에서 유입되어 온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거기 관련해서 이런 도표들도 나온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 어디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왔느냐, 유럽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제 미국도 많고요. 그리고 크루즈십을 통해서 들어온 확진자가 상당히 많았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거를 정확하게 검역 프로시저 과정 자체가 정립이 되고 나서는 좀 철저하게 방역이 됐다면, 크루즈십은 막 초기 이도저도 받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내리면 뭐 호주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그 가족이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고, 그래서 뭐 호주는 거기에 관해서 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젊다고 확진자가 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확진자는 30세 이하, 2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고, 사망률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연세 드신 분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 관한 그래프도 이렇게 실시간 보고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데이터들을 투명하게 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뭐 한국을 따라 하고 있다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라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 앞으로 한국의 호주의 소식이 유럽과 같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